그러면은 2023 아이카스 한국어 우수 학술 도서상 저자와의 대화 그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의 홍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바로 이 책인데요. 그 저자이신 부산대 교수 유형근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잠깐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저자이신 유 선생님께서 머릿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산업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 노동조합 활동과 저항의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이 지나온 행로를 이해하고 오늘날 그들의 집단적 실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제 울산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운동을 다룬 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의 삶의 지평 속에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의미를 조망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삶의 지평이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살아온 생애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바탕에서 전체를 꿰뚫는 질문, 문제의식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연대의식이 약화되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책의 제목인데요.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이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의 해체적 변형과 도구적 집단주의라는 개념을 쓰고 계신데 그런 탓에 연대의식이 약화됐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을 구상하고 쓰신 과정 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아니면 선생님과 울산의 관계, 아니면 주된 사료, 이 책의 주안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울산 현지 조사를 계획하고 구상했던 것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난 이후였고요. 그게 대략 2006년경에 이제 그 연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저 나름대로 좀 세워 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대학원에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고요. 노동을 전공하는 이제 같은 석박사 선후배 동료들 간에 이제 수년에 걸쳐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울산 지역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당시에 울산에 아마도 그 한국의 어떤 노동운동, 노사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나 모순들이 응축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6년, 7년 이 무렵이 사실은 보면은 한국의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조금 변하는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많은 토론도 하고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왜 연대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실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고 그런 문제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어떤 무대가 전국적으로도 당시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막연하게 울산에 내려가서 한번 현지 조사를 좀 해보면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2007년부터 이제 현지 조사를 저 나름대로 들어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박사 논문으로 2012년에 결실을 맺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부산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운이 좋게 인근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추후에도 이제 현지 조사를 몇 차례 좀 했었습니다. 최근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제 여러 학술 논문으로 써내다가 이걸 하나의 어떤 단행본 책으로 한번 묶어보자는 생각, 이런 생각하에서 이제 책으로 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울산과 뭐 별다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뭐 제 고향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또 여기 뭐 이제 주된 사료라고 할까요? 뭐 또는 자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제가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매년 그 사업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노조 집행부에서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자료를 모아서 발간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이 이제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역사학자들의 눈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1차 사료 같은 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읽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울산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입니다. 예, 그것을 또 봤었고요. 뭐 또 제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던 구술사 인터뷰 자료, 노동자들이 여기저기 남겨놓은 뭐 글이랄지 수기랄지 에세이랄지 시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집을 했고, 그걸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했었고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됐었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그 조합원이나 이제 활동가로서의 노동자라고 하는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게 한국의 이제 노동사회학 연구에서는 지배적인 접근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답답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바라봤을 때는 총체적인 노동자들의 삶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거나 연구가 이제 안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전체로서의 삶 자체를 한번 다 들여다보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삶의 지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모아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독자를 대신해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나 이런 것에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공장 안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 어떤 그 지역에서의 활동 이런 것과의 그 뭐 삶이죠. 그것과의 관련 이런 걸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울산이라는 어떤 도시 공간하고 그 속에서 이제 노동운동과의 관계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한국에서 신문 보고 이렇게 사니까 대충 울산에 대한 이미지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현대에 의해 현대화된 현대시라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현대그룹이 공장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전체를 이제 주도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지배하는 그런 현상을 잘 포착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여든 이제 수만 명의 젊은 남성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80년, 90년대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택 문제였다. 예. 뭐 쉽게 이제 상상이 가는 주제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게 그 유명한 1990년에 현대중공업의 총파업, 그 골리앗이라는 이제 크레인에 올라가서 막 점거 농성하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구호 중에 하나가 단체 협상 승리하여 내 집 마련 쟁취하자라고 써붙였었다, 이제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전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의 이제 운동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세계적인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구호가 내 집 마련이었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그 운동을 이제 보게 되는 면도 있는데요. 또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이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울산이 현대의 도시라고 한다면은, 1930년대 한국의 최대 공업 도시인 흥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노구찌 재벌이 이제 그 건설을 주도하고, 더 심한 거는 사장 노구찌가 흥남 시장을 겸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울산 이런 거였을까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무렵에 원산 총파업이라는 게 이제 유명한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분석한 논문을 보면은 석 달 동안 이제 파업을 유지하는데 그 대단한 이제 그 어떤 힘을 보여준 거죠, 노동자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근데 집단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삶과 이게 직업이 일치된 거죠. 그 다음에 전업주부가 이제 있어가지고 정말 어떤 초기적인 도시화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출근하는데 이제 또 파업하러 가니까 집에서 막 밥해서 막 이렇게 주고 동네에서 막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파업의 힘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울산에서 이제 임금 인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전업주부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전형적인 그 중산층 가족의 모델이 울산에서 탄생했다 이런 것들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세계와 생활 세계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건 이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재밌게 느꼈는데, 좀 사실 안 읽으신 분들도 이걸 이제 들으실 테니까 조금 요 울산의 도시공간과 가족 생활 그리고 노동운동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제 현지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장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많이 살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뭐 방법으로서의 발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인근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뭐 백화점, 뭐 문화센터, 그다음에 뭐 각종 유흥업소들, 또 뭐 술집, 고깃집, 뭐 횟집, 대규모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배회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문득 이런 것들과 공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를 맺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들었었고, 제가 해서 이제 그 울산의 어떤 대공장 노동자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파악하는 어떤 그 핵심이 이 양세계 간의 어떤 관계 맺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어렴풋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름대로 이론화하고 개념화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나만의 어떤 학문적인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의 노동자들을 보면은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고 단순 반복적인 테일러리즘에 입각해서 노동을 하고요. 또 심야 근무나 뭐 철야가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과 휴일도 사실은 휴일로서 온전하지가 않고요. 이런 어떤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으로 노동력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전담을 하거나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좁게 보면 그게 노동력의 재생산이지만은 좀 넓게 보면은 삶 자체의 재생산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내 성별 분업의 어떤 특수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역 사회의 어떤 삶의 패턴 자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조화되고, 또 도시 공간이랄지요, 아니면은 뭐 도시의 장소들 이런 것들의 어떤 배치랄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노동의 리듬에 맞춰서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세트로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이해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저는 그게 이제 아마 특히 울산과 같은 이제 대규모 공업 도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서구의 노동사 분야에서 이제 다루었던 20세기 초반 서구 노동계급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와 한국의 20세기 후반의 노동계급과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20세기 초반 서구의 노동계급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가 발달하기 이전에 계급으로 형성되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문화산업이랄지 대중소비문화가 만개하기 이전에 자기들만의 계급적 하위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계급이었습니다. 그 전통이 20세기 중반 넘어서까지도 이제 유지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한국의 노동계급의 형성의 역사, 민주노조 운동의 형성의 역사는 그 동시대적으로 이제 대중소비문화의 발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동시대적으로 발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 안 쓰신 것 같은데. 예. 그 계급적인 어떤 뭐 하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희석돼 버리고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좀 크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지역사회와 작업장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어떤 긴밀한 결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분단되거나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장의 세계와 생활 세계의 어떤 문화적 분리라고 표현한 부분, 그것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특히 80년대, 90년대 노동계급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지역 정치의 문제도 사실은 이런 것과 굉장히 크게 관련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제시대 이런 거 봐도 뭐랄까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런 게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오히려 그 노동자들이 그 스스로의 문화를 이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오히려 되게 선진적이고 그 노동자 집단 거주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그렇겠네요. 뭐 이미 텔레비 다 있고 뭐 다 여기 생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 재밌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준비해 온 뭐 다 관계가 됩니다만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뭐 노동사학은 정말 모르고 이제 사회학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이제 우리나라 옛날 걸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느낌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의 느낌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책에서 울산 노동운동의 계급 형성, 조직의 변천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는데 제가 볼 때 혹시 이게 비단 노동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책 결론에서 이제 노동계급 형성 변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이제 결론을 맺으시면서 분산적 동질화에서 분산적 이질화로 변화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동질화에서 이질화지만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분산적이었다는 건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느라고 다른 선생님이 쓰신 서평도 좀 보고 그랬는데 조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서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연대적 집단주의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계급 이론이라든가 이런 노동 이론이라든가 그런 분석 틀에 맞추어지기에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 너무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조금 공장 그리고 울산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역 바깥까지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회학이나 사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조금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인 이제 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는 이제 중간 단체가 없다. 뭐 그리고 뭐 신뢰가 저신뢰 사회다. 뭐 이런 좀 단정적인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혹시 지금 말씀하신 한국의 노동운동의 연대의식이 약화된 거를 좀 이렇게 엮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은 또 이제 노동 계급이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들만의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보통서 흔히 하는 말 그냥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들 간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반복이 됩니다만은 요 노동운동에서 이른바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형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 생각한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울산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가 20세기 동안에 이제 함께 이제 품고 있었던 문제가 울산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이제 특정한 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중간 단체의 어떤 부재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이제 노동 운동에 좀 그걸 가져오자면 그걸 이제 노동사회학에서는 많은 경우 이제 기업별 노조 체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서의 어떤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고 활동이나 교섭이나 연대의 지평도 이제 거기에 제한되는데 말씀하신 이제 중간 단체 내지는 뭐 좀 더 중간 조직, 뭐 매개 조직 이런 형태로 보면은 저는 그게 이제 노동운동에서는 뭐 산업별 노조나 산별 노조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과소 발달했던 저발전했던 역사라는 게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식으로서의 연대 의식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이나 이런 것으로 제도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연대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자기 항상성을 갖고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노동운동에서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연대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초기업적인 형태의 노동조합, 결사체라고 하는 결사체의 그 단위가 기업을 넘어서는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과제를 자기 과제로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국가의 탄압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늦어지거나 지체되거나 늦게 그것을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게 한국 사회 전반의 어떤 던져주는 함의와 관련해서도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을 좀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일반화를 해보자면 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결사체의 결핍 현상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20세기 내내 그래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00년 전에 뭐 에밀 듀리겜이라는 사회학자가 아노미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핵심은 이제 직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노미를 해결할 수 있는 현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다. 이런 소속감, 연대감,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권위주의 군부 독재하에서 이제 억눌려 왔었고요. 그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민주화된 이후에도 사실은 국가의 노동 통제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이었죠. 비로소 이제 아이로의 이제 결사회저의 협약에
우리가 비준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결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억눌렀던 문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런데 다 제가 쓴 책에 여기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와 좀 저는 이렇게 좀 맞닿아 있고, 비단 그것이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다른 직업인들, 여러 가지 뭐 학생들, 뭐 이런 다양한 전체 시민 사회의 어떤 한 풍경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굳이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울산의 노동운동의 어떤 과정과 그 결과가 반드시 패배의 서사인가? 이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노동운동의 모범으로 주목되었던 그런 이제 90년대 이럴 때 울산의 노동운동이 뭐 어떤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도구적 집단주의 등에 의해서 이제 투쟁의 동력도 잃고 사실 뭐 노동 귀족이니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이른바 뭐 국민의 지지도 잃고 이런 이제 그걸 쭉 그리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언뜻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애초에 노동자들은 이제 자기를 이제 블루 칼라였고 또 육체 노동자로 이렇게 하면서 뭐랄까 자존감도 좀 결여되고 뭐 기름 묻은 옷을 부끄러워하고 특히 이제 자식들에게 노동자의 생활을 너에게는 물려주기 싫다, 이런 정서였던 것이 이제 한 30년 동안 열심히 투쟁을 하셔가지고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노동운동을 통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제가 뉴스에서 들어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세습 고용을 요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걸 얻어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혁명적 계급 노동 해방의 선봉은 아니지만은 그 울산의 노동자 자신으로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게 아닌가.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성공이냐 실패냐, 또는 뭐 승리한 것이냐 패배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이 책을 쓴 이후에 가끔씩 그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이 도식적으로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제가 여기서 좀 담고자 했던 취지와는 좀 배치된다. 왜냐하면은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이 되었다가도 다시 해체가 되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재형성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좀 이렇게 그 후퇴와 전진과 뭐 퇴보, 정체 이런 것을 반복해 나가는 역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아마도 뭐 후퇴나 퇴조의 시기를 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그래서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패배다, 또는 실패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전형적인 어떤 대공장 노동자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메시지의 발화자가 누군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간계급 출신의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그들이 이제 이걸 발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분명한 어떤 그 현대사회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세습 고용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현실보다는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이제 유가족 분들의 고용을 세습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부인이거나 뭐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제 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조합원인데 실제로 이제 막 세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는 한두 건 정도의 아주 일탈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이제 민주노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30년이 넘어갔죠. 4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울산 대공장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집단주의라고 하는 거,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든, 그게 연대적인 것이든 도구적인 것이든 사회 변혁의 주축 세력으로서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 변혁의 주축 세력으로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한국의 어떤 국가의 억압적인 노동 통제랄지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 공세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방어해낸다거나 또 이걸 방어해냄으로써 노동권의 후퇴를 더 후퇴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냈다고 한다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대공장 노동자들의 힘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게 지금 아마 훨씬 더 후퇴된 노동의 권리 속에서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발화를 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균형 잡힌 공과를 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의 대안이랄지요, 새로운 어떤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울산에서 찾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울산은 너무나 사실은 되게 20세기적인 도시고요. 또 글로벌화된 한국 재벌이 만들어낸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미래의 대안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운동의 주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걸 거기서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이제 사실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어설프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포착을 하시고 제가 듣고 싶은 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산별 노조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좀 뭐 약간 정해진 목적론적인 게 있어 보이잖아요.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못 간 거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냐, 그냥 이기주의로 끝난 거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못 간 거를 만약 좀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중간 계급의 지식인들은 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또 달라붙고 이런 형국인데, 사실 또 이제 한국적인 길이란 게 있는 거니까 좋건 나쁘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겪었던 고충 같은 거, 아까 뭐 산재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그 결과 지금 어떤 사회적 기여, 사실 우리가 꼭 봐야 될 어떤 그 대공장 노조가 그나마 이 한국 사회에서 건전화를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건데, 뭐 누구나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완전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가 지금 막 다들 겁나하고 있고요. 또 뭐 일견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산업용 로봇 대수가 뭐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 막 그래프를 보니까, 또 외국인 노동자 뭐 지금 뭐 서울 시내 지하철 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계시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여러 측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의 노동자 노동운동
뭐 여러 가지 뭐 연대의식도 떨어지고 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울산에서 형성돼서 한국 사회를 지탱한 어떤 이런 새로운 90년대, 2000년대 중산층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정말 뭐랄까요? 누구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무너져가는 어떤 시대가 저물어가는 막 느낌도 받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저희가 정말 모르는 세상이 막 오는 거죠.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하지만 또 비정규직이 남아있고 뭐 이런 걸 이제 뉴스에서 보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이슈는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건지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노동운동가 이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전망과 조언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제가 그 울산의 어떤 미래 산업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할 만큼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보다 이제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잘 말씀해 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 살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그 학술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가끔씩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포항에서부터 이제 저기 그 창원에 이르는 이 동남 임해 공업단지 벨트가 있죠. 거기가 이제 사실은 한국의 어떤 제조업의 심장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번영이랄지요. 이런 것의 어떤 원동력이 됐던 지역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여건 속에서 과연 지금까지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항상 이제 따라다니고 있고, 실제로 그게 아주 급격하게 뭐 이렇게 쇠퇴할 가능성은 또 낮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변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해서 보면은 가족의 생계를 영위할 정도의 어떤 그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로 이제 나타나고요. 제가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적절한 어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저는 우려하는 게 이게 한 10년, 15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울산으로 취업하거나 뭐 창원으로 취업했었던 그 대학 졸업생들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그게 그 한국에서 아마 청년층의 극우 포퓰리즘이 그때 비로소 물적 기반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렵지만 예. 그게 이제 영국이 이미 겪었던 문제였고요. 뭐 미국도 겪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제조업 중심지가 이제 탈산업화되면서 그 지역이 이제 그런 극우 포퓰리즘의 어떤 그 주된 지지자층이 되는 현상, 이런 것이 저는 조금 이제 그게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근데 또 이런 어떤 비관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울산을 포함해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제 한국의 전체 노동운동을 좀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새로운 혁신의 어떤 움직임이랄지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한다거나요. 또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조직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 뭐 민주노총 하면은 남성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어떤 운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민주노총 자체 통계를 내보면 여성조합원이 약 한 38% 정도고요. 비정규직 조합원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 11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 구성의 다양화라고 할까요? 이제 그래서 남성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어떤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런 레테르가 조금 지난 과거의 일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체적인 조직화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그 조합원 구성도 다양화되었고 또 노동조합의 어떤 조직률도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2000년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약 한 20년 정도 전체 노동운동의 어떤 그 퇴보랄지 침체랄지 연대의식의 약화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것을 이제 반전시킬 주체적인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약간 희망적인 관측을 하자면요. 그렇게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소식도 있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균형 잡게 균형 있게 한번 같이 조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구 감소의 문제랄지 우리한테 닥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저도 향후에 노사 관계가 되었든 노동운동의 향배가 되었든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연구를 또 지속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그냥 그 상식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되게 어두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조언도 주시면서 또 민주노총의 변화라든가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구성 이걸 반영하는 어떤 한국적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서 또 희망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역시 이렇게 저자 선생님을 직접 뵙고 얘기를 듣는 기회를 얻으니까 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지가 더 잘 이해가 되고, 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